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4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한국일보 시 당선작 김유수의 테이크란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유수의 시 당선작 테이크는 시 제목도 영어로 되어 있어 일반적이지 않지만 시도 몽타주 기법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시와는 스타일이 다른 독특한 유형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와, 이런 시도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구나. 이런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쓴 당선자는 김유수 시인입니다. 신문에 소개된 프로필을 보면 1998년 경기도 안성 출생으로 양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고등학교 이름이 다소 생소하여 찾아보니 청주에 소재한 사립대안고등학교였습니다. 자기주도적 전인교육 특성화 학교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특별한 학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 어떤 분은 이 학교 학생들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은 분이라서일까요? 신춘문예 당선작 테이크도 전통적인 시와는 다른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선작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테이크, 김유수. 쓰레기를 줍는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그것이 나를 쓰레기라 불렀다. 쓰레기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추운 거리를 그것이 배회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그것의 입속은 차갑다. 지나가는 그것의 입술은 아름다웠다. 지나가는 그것의 코트가 차갑다. 쓰레기와의 동일시는 어떻게 줍는 것일까? 너는 왜 나처럼 쓰레기를 줍지 않을까? 어떤 부부가 예쁜 쓰레기를 주워간다. 어떤 직장인이 따분한 쓰레기를 주워간다. 어떤 시인이 터무니없는 쓰레기를 주워간다. 그러한 쓰레기의 용도는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 지나가는 것이 코를 털어막고 간다. 지나가는 것이 눈을 질끈 감고 간다. 지나가는 것이 옷을 건네주고 간다. 지나가는 그것을 코트로 덮어버렸다. 지나가는 그것이 무덤이라고 말한다. 지나가는 그것이 나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 나는 자리나 잡자고 이 거리에 쏟아짐을 목격하는 자가 아니다. 이 거리의 행렬은 더더욱 아니었다. 행렬은 서울역 앞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다. 담배꽁초에 나의 시간을 투영하고 있다. 그것이 서울역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서울역의 시계가 서울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2024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테이크를 읽어보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심사는 김현, 박상수, 이수명 시인께서 하셨습니다. 심사평은 김현 시인께서 쓰셨는데요. 당선작 테이크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나 많은 신춘문예 당선 시에 적용 가능한 불문율이 있다.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불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가 김유수의 테이크 외 4편에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불문율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김유수의 시들은 길고 욕이 나오고 삐딱했다. 이른바 신춘문예용 시와는 거리가 있었다. 원고를 옆으로 밀어뒀다가 앞으로 당겨와 읽기를 반복했다. 전공법으로 튼튼히 지어 올렸으나 창문 하나 열어놓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처럼 갑갑한 시들 사이에서 김유수의 시는 시원했다. 펄럭였다. 종횡무진으로 움직였다. 궁금하게 했다. 마음과 생활이 바닥나서 나무 집 담장이 누울 자리로 보이는 일상의 일대를 죽음이라는 막연한 일엔 쏟을 힘조차 없으면서도 친구가 필요하다고 중얼거리는 장녀의 한복판을, 시간의 타들어감을, 실험용 지가 머물던 투명한 상자와 같은 기억을 통과해 마침내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결론의 발달에 도달하도록 짜인 김유수의 몽타주는 힘있고 개성적이었다. 당선작인 테이커는 그것이라는 대명사의 활용만으로도 한 편의 시를 넓게 확정하고 있었다. 그것의 자리에 대신 삽입할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너는 왜 나처럼 쓰레기를 줍지 않는 걸까라는 세대의 물음이 시대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다소 긴 심사평인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들은 이 시에 대한 평에서 신춘문예 당선작에 대한 기존의 불문율을 깬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수의 시들은 길고 욕이 나오고 삐딱했으며 이른바 신춘문예용 시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언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다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용기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고 뽑은 동기와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춘문예 심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평에 몽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선작 테이크는 일종의 몽타주시라는 언급이죠. 몽타주는 시 속에 관련성이 없는 낱말이나 절구 등을 병치하여 경이감이나 상사성에 대한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창작 기법입니다. 몽타주 기법은 20세기 초 영화나 사진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요. 문학적으로는 러시아의 모더니즘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전환이나 비약으로 기존의 개연성과 자연스러운 현실 묘사와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효과를 표출하는 일종의 편집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시를 비롯한 모든 재현 예술은 몽타주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들을 모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구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문학, 특히 시는 언어의 파편, 이미지의 파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더욱 몽타주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시학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단일한 주제 하에 조화와 전체성을 추구한다면 20세기의 시학은 이와 반대로 조화와 전체성을 파괴하고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전체성을 완성시키는 몽타주성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우리 현대시에서는 김준호와 이성훈 교수가
이 몽타주 기법을 이론화했는데요. 이성훈 시인은 파편적인 시석인 몽타주가 후기 현대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며 현대인이 느끼는 소외와 불안이 몽타주 기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딱딱한 이론에 너무 깊이 들어갈 것 없이 이 정도면 몽타주 기법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김유수의 테이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 테이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다 또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 등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시의 도입부의 첫 문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나와 쓰레기의 관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쓰레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죠. 이는 뒤의 시적 전개에 어떤 고도의 시적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는 이 시를 끌고 가는 코드인 동시에 또 다양한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어쨌든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지나가는 그것이 나를 쓰레기라 불렀다라고 또 진술합니다. 타자를 통해 쓰레기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타자는 그렇게 부른다는 상반된 상황이죠. 문제는 타자로 여겨지는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라 불렀다는 동사에 조응시키면 부른 것은 아마도 사람일 듯한데요. 그러나 그것을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운 거리를 배회하고 그것의 입속은 차갑고 입술은 아름다웠으며 그것의 코트는 차갑다라고 그것의 정체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어떤 일군의 물이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입술은 아름답지만 입속은 차가운 그 어떤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그런 그것으로 연상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시의 화자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타자는 나를 쓰레기라 불렀다고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진술은 쓰레기와의 동일시는 어떻게 줍는 것일까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 그런데 타자는 나를 쓰레기로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타자가 말하는 동일시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줍는 것이 그와 같을까 하는 것이 쓰레기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나처럼 쓰레기를 줍지 않을까라며 쓰레기를 줍는 방식에 대한 어떤 다른 점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너라는 대상을 등장시킵니다. 이는 사람 간의 어떤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와 함께 쓰레기의 의미도 확장이 됩니다. 예쁜 쓰레기, 따분한 쓰레기, 터무니없는 쓰레기, 이런 의미죠.
하지만 그들이 주워가는 쓰레기는 내가 줍는 쓰레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너는 왜 나처럼 쓰레기를 줍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는 결국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앞에서 말한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그것이 코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고 옷을 건네주고 간다고 진술합니다.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연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체였던 그것이 한순간 대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것을 코트로 덮어버렸다의 진술에서 그것은 주체가 아니라 코트에 덮이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주체인 그것이 대상인 그것으로 바뀌는 급작스러운 전환을 통해 시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다시 지나가는 그것이 무덤을 말하고 지나가는 그것이 나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소 뜬금없죠. 그리곤 나는 자리나 잡자고 이 거리에 쏟아짐을 목격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알듯 말듯한 경고 같은 멘트를 던집니다. 나는 자리나 잡자고 이 거리에 쏟아짐을 목격하는 자가 아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나는 뭔가 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 듯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행렬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쓰레기를 줍는 화자인 나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행렬은 서울역 앞에서 담배꽁초를 줍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자 자신이 쓰레기를 줍는다는 첫 행의 진술과 대비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담배꽁초에 나의 시간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담배꽁초에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어떤 기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어지는 그것이 서울역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이미지는 담배꽁초에서 연상된 이미지이지만 그것이 주어인 만큼 일군의 무리인 그것들이 서울역이란 어떤 시간의 터미널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울역의 시계가 서울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마지막 구절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어떤 비현실적인 아이러니컬한 낯선 이미지, 낯선 세계에서 현실 세계, 현실의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시를 분명하지 않고 다소 모호하게 이해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몽타주 기법의 시를 분명하게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몽타주 시에서 그 어떤 부조리한 상황이나 아이러니컬한 이미지들에 대한 경이감, 뿌리는 같지 않지만 유사한 상사성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으면서 심사위원들은 더 많은 독자가 김유수의 시들을 만날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에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옥모작이 보여주는 김유수의 색다른 시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리나 잡자고 이 거리에 쏟아짐을 목격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김유수의 식구를 인용한 마지막 멘트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아마도 시인의 태도, 자세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기존 시에 대한 또는 그러한 시를 쓰는 시인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도발적인 경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시를 다 읽은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제목이 왜 테이크일까요? 앞에서 테이크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가 어떤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다 또는 사람을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 등의 의미라고 말했는데요. 그런 의미로는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목을 테이크라고 했을까요? 테이크는 위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뿐만 아니라 명사로서 테이크가 있습니다. 테이크의 명사적 의미는 영화에서 카메라를 중단시키지 않고 한 번에 찍는 장면이나 부분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제목 테이크는 그런 이미지의 조각 같은 나눠진 장면이나 부분으로 이루어진 시, 그것을 하나의 시로 만든, 즉 몽타주 시임을 은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김유수의 테이크를 만나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김유수의 시들은 길고 욕이 나오고 삐딱했으며 이른바 신춘문예용 시와는 거리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당선작인 테이크는 그것이라는 대명사의 활용만으로도 한 편의 시를 넓게 확장하고 있었다고 했고, 그것의 자리에 대신 삽입할 수 있는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너는 왜 나처럼 쓰레기를 줍지 않는 걸까라는 세대의 물음이 시대의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심사평이 조금은 공감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단일한 주제하에 조화와 전체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시학과는 다른 몽타주 기법의 낯선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될 수 있었다니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는 신춘문예 공모사에 나아가 우리 현대시사에서 어쩌면 축복 같은 선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선자가 자기 주도적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 대안학교를 다닌 분이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만나게 될 김유수 시인의 시도 이번 당선작이 보여준 것과 같은 기존의 시 스타일과는 다른 그런 시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저도 가져봅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